1980년대 전남 보성 앞바다. 그날도 바다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파도는 높지 않았고 기상경보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한 어부는 끝내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다.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공백. 오늘 우리는 기록 속에 남아있는 이 사건을 따라가며 한 사람의 시간이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다시 바라본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 기억하려는 시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건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사건의 중심 인물은 가명 이성호. 전남 보성 인근에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온 어부였다. 그는 지역에서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별한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린 적도 없었다는 점이 주변 증언으로 확인된다. 사건이 발생한 해와 정확한 날짜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어느 평일 아침 이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업을 위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다. 이는 가족과 동료 어부들의 증언을 통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된 확정 사실이다. 출항 시각은 새벽 5시 전후로 추정된다. 당시 그는 소형 어선을 혼자 운항하고 있었으며 그네에서 단독 조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보성 앞바다는 조류 변화가 비교적 빠르지만 숙련된 어부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출항 전 이성호의 행동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평소와 같은 준비를 마친 뒤 바다로 향했다는 진술이 남아있다. 문제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이성호는 통상적으로 15시에서 17시 사이에 귀향하곤 했다. 그러나 18시가 지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업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어획량이 많을 경우 귀향이 늦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과 동료들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19시 전후가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해가 저물 무렵까지도 이성호의 배가 보이지 않자 항구 주변에서는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 어부 몇 명이 무전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당시 통신 장비는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고 무전이 닿지 않는 구역도 존재했다. 이로 인해 무전 불통 자체만으로 사고를 단정할 수는 없었다. 이 부분은 추정의 영역이다. 20시가 지나면서 가족은 결국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늦은 시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다음 날 새벽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이는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는 확정 사실이다. 수색 범위는 이성호가 자주 조업하던 해역과 인근 항로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다음 날 오전 6시 전후 해경과 어촌계 소속 어선들이 함께 수색에 나섰다. 바다는 비교적 잔잔했지만 넓은 해역에서 작은 어선 한 척의 흔적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수색은 해상뿐 아니라 인근 해안선, 갯바위, 작은 무인도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배도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이 이어지던 중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단서 하나가 발견된다. 이성호의 어선이 평소 조업 구역과는 다소 떨어진 해역에서 표류 중인 채 발견된 것이다. 발견 시각은 사건 발생 이틀째 오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수사 기록에 남아있는 확정 사실이다. 그러나 배 안에는 이성호의 모습이 없었다. 배의 상태는 비교적 온전했다. 큰 파손 흔적은 없었고 침몰이나 충돌의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구와 일부 개인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구명조끼는 착용되지 않은 상태로 배 안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부분은 기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추정에 해당한다.
이 지점에서 여러 가설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첫 번째는 해상사고 가능성이다. 조업 중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성호는 수십 년 경력의 어부였고 파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두 번째는 급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다. 심정지나 현기증으로 인해 바다로 떨어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의학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역시 추정의 영역이다. 세 번째 가설은 외부 개입 가능성이다. 당시 일부 어부들은 조업구역 분쟁이나 금전 문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러나 이성호가 분쟁에 연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식 수사에서도 타인과의 갈등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확정 사실이다. 수색은 수주간 이어졌다. 해경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 바다와 해안을 샅샅이 뒤졌다. 언론도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보성 앞바다 어부 실종, 배는 발견, 사람은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이 지역 신문 지면을 채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보도의 빈도는 줄어들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시간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실종 초기에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희망은 막연한 기다림으로 바뀌었다. 가족은 수색이 중단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이성호의 행적을 쫓았지만 의미 있는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족 증언을 통해 전해진 확정 사실이다. 사건 기록에서 가장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배는 있는데 사람은 없다는 상황이다. 해상사고라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라도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성호의 경우 시신이나 추가 유류품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점은 사고설과 외부 개입설 모두에 의문을 남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해상사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명확한 결론은 아니었다. 범죄로 단정할 근거도 사고를 확정할 증거도 부족했다. 이 모호함 자체가 사건의 본질로 남았다. 현재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성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날의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과거의 공백을 채울 결정적인 실마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바다는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모든 실종이 사고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되지 않은 순간, 목격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 사람이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고 그 끝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왜 이런 사건을 다시 꺼내보는가? 누군가의 삶이 실종이라는 단어로 정리되기에는 그가 남긴 흔적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일상이 있었던 사람. 그가 사라진 이유를 묻는 일은 과거를 파헤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공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당신은 어떤 가능성을 떠올렸는가? 사고였을까? 우연이었을까?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무엇이었을까? 답은 여전히 바다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이 기록이 의미 있었다면, 그리고 잊힌 이름들이 다시 불리길 바란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멈춰선 시간의 가장자리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